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에 시장을 관통할 키워드 랭킹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갈 겁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 관점에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시장의 중심축이 반도체 일변도에서 에너지로 이동하는지 여기에도 오늘은 충분한 시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유가 불안정한 상황이죠. 대미 투자에 대한 기대감까지 스토리라인이 탄탄합니다. 원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요? 자, 원전 오늘도 가볍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골고루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에너지 안보. 그러니까 결국은 유가에 대한 불안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역설적에게 에너지의 다른 쪽 중요도를 자극을 한 건데 이게 시장의 중심축으로 이동을 했다. 그만큼의 주도력을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조금 더 앞으로 바라봐도 되는 시점일까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잠시 쉬고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수급 썰림이 조금 과격하게 나왔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면 이들이 안 올라갈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전부터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죠. 그 중심에는 원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번 주에 가스터빈에 이어서 스팀터빈까지 수주를 확보를 했다는 점, 그리고 건설주들이 지금 뒤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여기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트남 측의 원전 관련한 입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지금 점쳐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로서의 지금 흐름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산에너빌리티에 이어서 건설주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다음에 낙수 효과를 받는 중소형주들까지도 한번 사이클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어제도 오후의 쟁점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간 종목이 하나 있어요. 누리플랜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전체적으로 코스닥 정책 활성화에 살아남을 기업들에 더 집중하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총이 작고 주가의 가격이 낮지만 실적이 괜찮거나 관계사 자회사 기업들의 흐름이 좋은 상황은 저는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리플랜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유니슨 HKR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베어링을 만드는데 이 베어링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데이터 센터에 충격을 흡수하는 데도 들어가고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원전 쪽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조선 쪽에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원래 강했던 쪽을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쪽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으셨던 분들은 중소형단 안에서 관계사 자회사들이 지금 현재 수주가 늘어나는 곳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원전 중소형주는 한 차례 낙수 효과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뭐 우진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의 흐름 보면은 오르비텍은 쉼없이 올라온 자리이기도 해서요. 여기에 대한 에너지도 남아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서 다른 쪽과 연결고리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조선 기자재로 묶던 쪽도 지금은 아직까지 상단을 더 열어놔도 된다라고 힌트 주시는 걸까요? 사실 오르빅텍도 그렇고 대우건설도 그렇고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당연히 너무나 좋죠. 그런데 지금 매수하자라고 하면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대신에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기자재 쪽에서는 저는 피팅 밸브 만드는 기업들 중에 태광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성광밴드도 물론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태광을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태광은 조선 기자재 쪽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전 플랜트라든지 다른 사업성까지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조선 기자재 쪽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태광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13일 날 기록했던 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재 쪽에서의 아이디어, 그리고 연결고리 가진 쪽까지 지금은 볼 때라는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대표님과 이야기를 해볼까요? 결국은 원전을 보면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이 어딜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김성훈 대표님, 많은 분들이 지금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GS건설, DLENC 잡아도 우리가 대우건설과 같은 스토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건설에서 전반적으로 업종의 에너지가
상당하기도 해서요. 지금 후발주에 대한 메리트 대표님 있을까요? DL ENC가 오늘 오르는 이유는 이제 미국 쪽에서 SMR 기업이었죠. 네. 이제 엑스에너지의 지분을 이제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반등이 나오는데 오늘 엑스에너지하고 뭐 탈렌 에너지가 이제 SMR 사업 협력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ENC가 먼저 반등을 강하게 줬었고 그 다음에 거기 지주회사인 DL까지 지금 상승을 네. 하고 있는데 ENC 같은 경우는 이제 PER 측면으로도 그렇고 PBR로도 봤을 때도 PER이 12배밖에 수준이 안 되는 거고 이제 PBR 쪽으로도 0.5배 수준으로 굉장한 저평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아마도 당분간 이제 대우건설이 어느 정도 고점에서 심리가 조금 꺾인다라고 했을 때는 후발주자에서 지금 수급이 나올 가능성들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대미 투자 2차가 이제 원전으로 확정이 거의 됐는 상황에서 네. 1차 투자보다 지금 2배 정도의 투자, 이거 무려 108조 규모거든요. 규모가 워낙에 크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대미 투자에서 원전을 앞세우겠죠. 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는 그나마 이제 GS건설 쪽에 무게감을 조금 더 두고 싶은데 GS건설도 사실 원전에 대한 이 레퍼런스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월성 1, 2호기, 그 다음에 이제 신한울 1, 2호기 했을 때 주관사는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이었지만 이쪽으로는 비주관사로 협력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원전에 대한 모멘텀들을 자꾸 찾다 보면은 건설자 쪽에서도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가 원래 고점이 상단이 18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만 원대 수준에서는 아까 제가 이제 뭐 PER 얘기를 했지만은 더 올려도 부담이 전혀 없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오늘 뭐 오르비텍이라든가 일부 이제 뭐 한미글로벌도 그동안에 쉬었다가 반등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불편하게 매수를 하는 종목보다는 지금 들어가도 펀더멘탈도 좀 싼. 그리고 아까 이제 GS건설 얘기했을 때는 올해 영업이익 예상이 한 5천억 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의 건설회사를 볼 때 이제 중동발 집중도라고 해야 되나요? 매출 비중이 중동이 좀 많았다가 최근에는 원전기 대감이라든가 일부 이제 집중도가 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발현이 될 때 오히려 시멘트나 관련주들, 인테리어 관련들을 이제 회사들은 좀 빠졌지만 건설회사도 오르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우리 그 본부장님께서도 GS건설이 지금 2분기에 베트남의 이제 닌투원이라고 하는 2호기 원전 사업에 일본이 이제 철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종 후보에 좀 올랐다라는 점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꼭 팀코리아라는 재료가 없어도 괜찮은 건지와 함께 이전에 상단 대표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오래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건설주 많으실 거예요. 2022년에 국내발 모멘텀과 해외발 수주로 인해서 고점이 나오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아래쪽에서만 움직이던 건설주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지금 구간에서 그분들은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그래도 조금씩은 챙겨 놓는 전략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을지 아니면 끝까지 이 흐름을 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까요? 저라면은 그냥 보유하고 기다리는 게 수익률 면으로는 충분히 지금 종목을 매도를 일부를 하고 다른 쪽에 종목 교체를 했을 때 이 지금의 이 원전발 건설주보다 수익률이 더 나을까라는 관점으로는 저는 반대. 지금 그냥 갖고 계시는 게 더 훨씬 더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최근 들어서는 이 원가율이라고 하는 게 조금 개선이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매출 비중에서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건설업체들은 마진율이 좋아지는 흐름을 계속 작년에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비용도 우리가 좀 생각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어디까지 폭발력이 있을지 김태성 본부장님 저희가 건설주 이야기하면서 원전 업었다라는 점에만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재건까지 붙여보면 지금 좀 무리수일까요? 사실 뭐 뉴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주말 사이에 뭐 종전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도 조기 종전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일단은 꺼내 들기는 했잖아요. 우리 건설사들이 앞서 뭐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중동에서 영향력이 과거에 상당했었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종전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우리나라 증시에 테마적으로 움직일 종목군들은 있겠지만 실제로 가서 입찰에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은 몇이나 될까라고 하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전이라는 키워드에 그래도 유럽이라든지 미국 내 기업들이 1차적으로 입찰을 했을 때 거기에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건설기계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가장 많은 비중은 캐터필러라고 하는 기업이 차지하긴 하겠죠. 네. 하지만 캐터필러 못지않게 또 우리나라로 치면 두산 밥켓이 지금 북미 쪽에서 혹은 유럽 쪽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두산 밥켓을 포함한 건설 기계를 한번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대표적으로 보면 DIY 파워, 진성 TC,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작지만 수산 세보틱스, 그러니까 예전에 수산중공업이라고 하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최근 수급이라든지 실적 개선세는 굉장히 좀 도드라지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종전 키워드를 보실 때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 기존에 알고 있었던 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건설기계 쪽을 보시는 게 조금은 더 확률적으로 안전하고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기대를 하고 숫자가 좀 찍히는 쪽을 보자라는 아이디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에너지에 조금 더 시선 머물 겁니다. 원전 이야기를 여러 갈래로 해봤습니다. 최근에 여기도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신재생을 저희가 따로 보려고 합니다. 태양광이 우주를 안고 먼저 달렸고요. 풍력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메리트가 있을까요? 지금 자리에서의 투자 매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오늘 자리에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골고루 움직임이 나타나긴 합니다. 일단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SK 이터닉스 한번 대표님 봐주시겠어요? 일단 태양광, 풍력, ESS, 연료전지, 종합 마켓입니다. 그런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치도 상당한 것 같은데 기대할 만할까요? 반도체 닉스가 보여줬던 것처럼 에너지의 닉스도 기대감 더 가지고 키워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좀 곤란하죠. 아니에요. 그만큼의 닉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데 시세를 너무 많이 분출을 해서 제가 계속 이격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벌어져서 저라면 그냥 CS 윈드 쪽, 오늘은 좀 덜 갔지만 네. CS 윈드는 지금 4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를 낸 반면에 사실 전에 이제 고점에 대해서도 아직 돌파도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75,000원대 돌파도 아직 하지 못한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많이 올랐던 SK 이터닉스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육각형 기업이잖아요. SOFC 발전 이제 상업 운전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을 파는 단계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먼저 시세를 냈던 거고. 근데 이터닉스가 과거에 2만 원대에서 불과 2만 원대가 2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배가량, 3배 이상 올랐죠. 그래서 지금 풍력 쪽으로 이제 밸류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오션 플랜트가 지금 아까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다시 풀렸었는데, 그러면 다음 타자를 찾으려면은 저는 그래도 CS 윈드 쪽으로 아리백 이제 패스트 트랙 통과라든가.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에선 트럼프가 지금 풍력의 제재를 지난 이번 주에도 그런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풍력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감소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재생에너지 쪽에 붐이 더 나올 건데, 우리나라 쪽으로 흐름을 봤을 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발전 허가를 받은 규모만 보더라도 이 규모가 이제 허가가 떨어졌을 때 30조 이상의 해상 풍력 발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규모도 굉장히 커지는 반면에 저는 풍력 시장에서 태양광에서 너무 많은 또 시세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머니무브는 지금은 풍력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올랐던 태양광 쪽이 사실 어찌 보면은 지금 종목들이 주성 엔지니어까지 오른 걸 보면은 조금 순환매가 거의 막바지에 조금 다다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부터는 저는 그래도 풍력 쪽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풍력 내에서의 키 맞추기 가능성을 지금은 전략으로 주신 거죠, 대표님?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우 이제 원전 쪽의 건설주 얘기를 할 때도 네. 들어가서 좀 불편하다고 하면은 이게 변동성 있을 때 매도가 좀 나오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왜 CS 윈드를 말씀드리느냐. 이제 트레일링 퍼로 보더라도 20배가 채 안 돼요.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CS 윈드만의 강점이라고 하면 터빈도 있고, 이제 우리가
그 하부 구조물도 매출이 유럽 쪽으로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본다면은 아직 정고점도 돌파하지 못한 그리고 펀더멘탈을 탄탄히 보유하고 있는 CS 윈드 정고점은 10만 원대 정고점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상승룸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CS 윈드 쪽에 매수 기회가 있고 이격도 이제 벌어지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고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금 어느 자리인지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은 또 하나의 팁이 될 것 같네요. 자, 태양광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태선 본부장이 네. 우주를 안고 먼저 달려갔어요 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계속 봐도 될까요? 이 관점도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찌됐건 이 신재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인다면 속도감 측면에서는 치고 가는 게 태양광이 빠르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분명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태양광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이고 사실 지난 12월 달부터 움직이지 않았을 때도 저는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던 네.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찌되었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지금 대외 변수가 생기면서 속도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들은 확실합니다. 왜냐? 그동안 없었던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투심을 모아줄 수 있는 상황. 그런데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현재 가격이 부담이 된다면 지금 안정적으로 보이는 건 단연 하나솔루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석유화학 쪽에서는 지금 지정학적 위기다 보니까 많이 갈리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이제 그걸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길게는 가겠지만 더 과격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석유화학 쪽에 대한 어떤 부담은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 만약 그 이슈 때문에 오르지 못할 때가 저는 오히려 기회가 아니겠는가. 어차피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전제 조건이라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은 하나솔루션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부 중에 석유화학 사업부가 부진할 때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그쪽에 물음표가 붙은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나? 저는 역설적으로 한번 이런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모든 게 확실해진 이후에는 주가가 저 멀리 간 경우도 있으니까요. 지금 상상력의 영역에서 계산이 될 때 한번 볼 타이밍이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너지 오늘은 좀 무게감 있게 나눠서 원전, 신재생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는 주춧돌 역할을 하는 반도체도 확인을 해봐야죠. 사이클 이야기,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계감 이야기를 해도 되는 시점일까요? 김성훈 대표님, 저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현재 구간에서는 쉬어갑니다. 마이크론이 정규장 거래에서도 조금 흔들렸다라는 점, 메모리 사이클 정점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장에서 나왔다는 점이 부담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단순 숨고르기 정도만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지금 마이크론이 공격적인 투자를 더 감행한다고 해서 이거 피크아웃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들려오기는 하는데요. 네. 뭐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마이크론도 주가 흐름을 보면은 실적 발표 전에도 신고가 연출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숨고르기 기간은 당연히 나올 거고 그리고 마진율 같은 경우에 지금 한 70% 이상 뭐 HBM4 라인에 대한 생산 관련돼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EPS를 이제 가이던스를 주당 한 $19 그거 계산해 보면 뭐 10배만 주더라도 막 $80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수급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공급 과잉 우려를 먼저 예상하기는 좀 힘든 지금 시점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오늘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환율이 조금 이제 외국인들 매수 기조가 불편했다는 그런 흐름은 당연히 환율이 아직까지는 1,500원대 근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안정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무게감 들 수가 있지만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잡아놓고 기판주들 또 한 번 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제 대덕전자라든가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 우리가 뭐 그럭칩을 이 저지연 칩을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엔비디아하고 파트너십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으로 우리가 뭐 이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아니면 테스소켓 쪽 계속해서
올해 내내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디자인하우스 쪽으로도 수급이 계속 붙을 거고, 뭐 세미파이브라든가 뭐 오사트에선 두산 테스나가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수혜주를 본다면 이 CCL 쪽의 동박 두산도 큰 흐름 보이고 있어서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쉰다고 해서 반도체 쪽이 조금 부진하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좀 멀리 이게 큰 흐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쉼으로써 소부장 쪽에서 기회가 또 나오는 흐름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일단 뭐 삼성전자는 당연히 다음 달에 또 우리가 안 봐도 잠정 실적 발표는 뭐 예상치 한 영업이익 40조 정도만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마이크론 실적 발표되는 거 보면은 지금 20만 원 이하에서는 좀 무조건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20만 원 선이 밑으로운 장중 흐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그 이하에서는 잡아야 된다라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을 대표님이 읽으셨나 봐요. 마침 두산 테스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본부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속성이 워낙 강합니다. 마이크론도 캐펙스 투자 이야기가 나왔고 삼성전자도 R&D 투자 많이 한다, 역대 최대 규모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결국은 파운드리 쪽에서의 드라이브가 소부장단으로 내려왔을 때 가장 큰 수혜인가요? 이게 가장 궁금해요. 연속성이 날카롭게 나오고 있어서 가능성 어디까지 보실까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이미 영향력이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근데 이제 두산 테스나를 쫓아갈 거냐, 아니면 그 외쪽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거냐라고 하면 저는 두산 테스나도 물론 좋지만 오늘 기준으로 보면 하나 머티리얼즈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자. 하나 머티리얼즈요? 네, 일단 낸드 플래시 쪽과 함께 지금 파운드리 쪽에 대한 이 사업 다각화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두산 테스나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쫓아가고 싶은데 지금 계속 망설이시는 분들은 하나 머티리얼즈처럼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룸 자체가 남아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편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하나 머티리얼즈의 이제 추격은 괜찮고 두산 테스나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더 길게 끌고 가 보심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강은 투자 사이클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걱정할 게 없는 게 마이크론에게 5년 장기 계약 요청하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5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 사이클을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볼 부분이 참 많은 반도체이긴 합니다. 강한 종목만 봤지만 지금은 좀 룸이 있는 쪽에서도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고요. 연속성 이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요 대형사에서 계속 투자 이야기가 나올까요? 주파수 경매까지 끌고 갈까요? 오늘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오늘 통신 장비 안에서도 불을 뿜으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꽤 많이 보입니다. RF 머티리얼즈 분명 다른 쪽 방산 이야기도 같이 나올 때도 움직이지만 오늘 유독 강합니다. 2월에 대규모 증설 나온 이후에 이쪽은 증설이 또 다른 숫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확실하게 인식이 되는 걸까요? 계속 연속성은 어떤 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쭉 볼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 같이 해주세요. 네, 일단은 RF 그룹주들이 워낙 강해서 지금 RF AICC가 먼저 이렇게 시세를 뿜은 다음에 그 다음 타자로서 지금 RF 머티리얼즈가 증권사에도 굉장한 레포트들이 많이 나왔고 뭐 8만 원 목표가도 나왔고 이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RF AICC는 이제 광폭기의 이제 그 매출이 좀 많은 흐름이고 그 다음에 RF 머티리얼즈는 광폭기 안에 들어가는 펌프 레이저라고 해서 주파수나 빛의 힘을 이제 우리가 이 전파를 탈 때 힘이 중간에 약해지잖아요. 그것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일단 오늘 보니까 2월에 약 100억 원 규모의 토지 매입 공시에서 증설이 나온다는 얘기가 이 흐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 보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목표가 이제 증권사 목표가는 어느 정도 도달을 한 측면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이것을 쫓아가야 되느냐? 저는 좀 지금의 흐름에서는 조금 밸류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8만 말씀을 원이 최고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저는 뭐 솔리드나 아니면은 KMW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에서 뭐 이제 주파수 경매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항 매출이 많았던 중계기 쪽으로 우리가 흐름 본다면 솔리드가 증권사 TP가 한 2만 원 정도 나와서 통신주가 워낙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본다면 그래도 솔리드 쪽은 우리가 지금 이 13,000원대 부근에서는 매수해도 될 만한 영역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이제 통신 장비 업종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는 이제 RFAHC가 이제 이 방산에 들어가는 증폭기 매출을 올렸다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에릭스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AT&T라든가 이런 이 통신과 미국과 이제 북미 쪽으로 연결을 좀 지어질 수 있는 통신 장비 쪽으로 이제 이 우리가 본업에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RF 그룹 쪽보다는 저는 우리가 전통적인 통신 장비 쪽의 매출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매매를 해보는 전략이 조금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통의 강자 쪽에 시선을 두자라는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러면 짧게만 오늘 장 초반부터 우리로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나와서 양자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해 볼 수 있을지 간략하게만 정리 받아보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양자 암호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정책적 드라이브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통신장비 플러스 알파로 여기까지 봐도 될지 짚어주세요. 이게 통신장비가 플러스 알파를 했을 때 네. 붙일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보니까 방산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양자에도 지금 붙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주항공에도 지금 붙일 수 있고, 이런 것을 보면 통신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플러스 알파의 순환매를 노려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저도 통신주를 한다면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아직 덜 오른 쪽 밸류에 부담이 없는 기업들이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변동성을 생각을 하면 양자를 포함한 이쪽도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체가 있고 없고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정말로 드라이브만 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로는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쫓아가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변동성을 좀 원하신다면 빛과전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로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업도 상한가인데, 네.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그 빛과전자는 만약에 다음 주에 갭상승 출발하고 조정이 나올 때 그 네.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광트랜시버 쪽이거든요. 그래서 빛과전자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그 광트랜시버의 용량을 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명분이 있는데, 양자는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렵죠? 이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킹 마지막 엔터에서 오늘 시기상 잡아봤습니다. BTS로 지금 잡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전곡이 공개됐습니다. 한시에 신보가 발매됐고요. 타이틀곡 수임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 공개되고 15분 있다가 조회수를 보니까 200만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지금 49분 전에 업로드된 이 무비가 조회수가 481만 회입니다. 정말 많이 밑에 댓글 달려있는 상황이고요. 아름다운 노래다, 뭐 흥겹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옵니다. 저도 방송 준비하느라 영상만 살짝 보고 노래 자체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엔터주가 제2의 황금기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막 선방 나오고 세트장 정교하게 나오고 뭐 압도적인 스케일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김성은 대표님, 사실 뭔가 짜잔하고 있을 줄 알았지만 주가는 사실 오프닝 제가 할 때보다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도 파급력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BTS입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예, 아직 못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봐가지고 저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주가는 이미 빠지는 거 보면은 노래에 대한 판단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일단 그동안에 뭐 영업이익 측면으로 5천억 나온다 이미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한번 매도하고 다시 그 다음 타이밍을 보자라는 말씀, 그게 아마도 이런 오늘의 지금 수급적 요인인가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한국콜마라든가 이제 외국인들이 입국을 많이 했을 때 26만 명이 운집을 한다고 했으니 그동안에 좀 많이 빠져서 밸류 매력 있는 화장품 쪽, 또 성수기, 뭐 더마크림 이런 쪽으로 뭐 CJ 올리브영, 뭐 CJ 할 게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엔터보다는 저는 그래도 뷰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BTS 전공법으로 엔터 하이브 갈까요? 아니면 지금 선제적으로 반응 나오는 뷰티, 화장품, 관광이라는 키워드에서 기회를 잡아볼까요? 하이브를 보는 게 저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공략. 올 때 광화문 지나서 왔는데 대단했나요? 벌써부터 야. 가득 차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세론의 형성이 패턴들이 좀 며칠 나오겠지만 그래도 하이브는 BTS라는 공식을 믿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뷰티와 네. BTS의 하이브 어떻게 되든지 다음 주에 한번 저희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랭킹5와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본부장, 김성훈 대표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